안녕하세요. 비뇨기학과 의사들 유경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6번째인가요? 오늘 6번째 촬영을 드디어 이제 강남 서울의 이제 한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촬영을 어떤 음식을 가지고 해야 되나 막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일단 오리를 선정을 했고요. 이 집은 정말 다른 데서 먹어볼 수 없는 뭐 베이징덕, 진흙구이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이 집만의 정말 특색 있는 오리구이가 있다고 그래서 이 집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건물을 보는 것처럼 정말 딱 봐도 정말 오래돼 보이고요. 저희 골드만이 20년이 넘었는데 그보다 더 오래된 30년이 넘은 집이 이 강남구에 있다고 그래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들어가서 좀 이따가 유재만 원장님 그리고 수술 환자분이 조금 마취가 덜 풀려서 늦으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제 인천에서 오실 우리 이창기 원장님 모시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비뇨질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재밌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들어가실까요? 어색한 웃음 또.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근데 예전부터 한번 와봐야지 했는데 보니까 근데 뭔가 좀 기대가 되는데. 아니 뭐 아까 뭐 오븐에 구운 오리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 뭐 그렇게 먹어본 적도 없고 뭐 굽네칫 그런 스타일인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리가 뭐 지방층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게 뭐 닭보다 좀 어렵다면서요, 뭐가? 그러니까 맨날 근데 저는 집에서 오리 자주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리를?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뭐 요리를 하거나 먹을 때 삼겹살보다는 그래도 목살 기름이 좀 덜 찌니까 아니면 뭐 오븐에다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또 정리하기가 좀 귀찮고 그래서 이제 후라이팬에 가볍게 구우려면은 목살을 먹거나 아니면 정말 기름기 제거할 생각하고 삼겹살 먹고 근데 이 마트 가면은 훈제 오리는 잘 안 먹어요. 훈제 오리 말고 그 오리 로스용 네. 그게 파는데 마트에 항상 있지 않더라고요. 아 그거 잘은 없어요. 저는 이마트랑 아니면 그냥 이마트 에브리데이인가 거기? 좀 큰 매장 가면은 가끔씩 있을 때가 있어서 그냥 한 3개, 4개씩 사놨다가 계속 먹고. 근데 그 후라이팬에 구우면은 삼겹살보다 기름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기름 나오긴 하지. 근데 이게 아까 불포화 지방산 뭐 지방 얘기했는데 기름이 굳지가 않으니까 그냥 따라 버리고 따로 버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닦아내지 않고 그냥 후라이팬 한 번에 쓱 따라 버리고 기름 따로 빠지니까 해먹기 괜찮은 것 같아. 그냥 돼지 불고기나 제육볶음 하듯이 고추장에다 먹을 때도 있고 오리 기름은 뭐 수용성이다 아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설명 좀 해주시죠. 아시면. 근데 그게 무슨 뭐 지방이 뭐 포화 지방산이 있고 불포화 지방산이 있잖아요. 이게 지방산이라는 게 탄소 분자들이 이게 있고 그게 이제 수소 분자들이 감싸고 있는 형식인데 그게 탄소를 다 수소가 감싸고 있으면 포화가 돼 있어서 포화 지방산이고 그게 이제 수소가 일부 다 못 감싸고 있으면 이제 불포화 지방산인데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은 조금 더 불안정한 거래요. 포화 지방산은 다 싸고 있으니까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조금 온도에 따라서 그 액체로 그냥 돼버리고 되는 거죠. 포화 지방산은 고기는 이제 상온에 되면은 기름이 다 하얗게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안정적이니까 다시 고체로 되려는 성질이 있고 불포화 지방산은 불안정하니까 그냥 끓이고 하면은 액체로 돼버리고 다시 고체로 안 돌아오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는 점이 되게 낮더만. 네. 한 14도 정도고 돼지고기, 뭐 소고기 이런 거는 40도가 넘어야지 이제 녹으니까 실온에서는 거의 그냥 바로 굳어버리는 거고. 근데 오리고기도 사실 오리 먹고 나서 후라이팬 설거지 그날 안 하고 아침에 그냥 딱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약간 굳어 있기는 해. 그러니까 이게 거기도 차가우니까 포화지방산도 있기도 하니까. 포화지방산도 있고, 그렇죠. 포화지방산도 있고 온도도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비교적 불포화 지방산이 더 많으니까. 집에서 먹기에는 그냥 되게 좋아요. 딱 깻잎에다가 마늘쌈에다가. 저는 이게 요리집은 그렇게 많이는 안 와봤는데 의사들이 그 군대를 대신 보건소를 많이 가잖아요. 전국 각지에 약간 외진 곳에 이제 보건소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 서울이나 이런 데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강원도 평상 뭐 이런 데에도 당연히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공중보건이의 그 어머니가 하는 뭐 오리 로스집이라고 그러니까 구워 먹는데 거기가 이제 그 주변에 공중보건이들이 가면은 막 할인을 해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평생 근처에 이제 그 공중보건이들의 회식 장소고 막 이랬어요.
원장님도 평창에서 있었어요? 아, 저는 거기서 하진 않았는데 근데 저희 그 공중보건이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가끔 이제 강원도 놀러 가면 한번 가보고 했었는데 맛있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 바로 옆에 바로 오리가 그냥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러니까 걔네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광고용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 맛있기는 맛있었고 또 좀 할인도 해주니까 몇 번 갔었는데 거기가 그 땡요 미식회 그 프로그램에 나오고는 뭐 이제 공중보건이는 못 가는 데가 됐어요. 왜? 평창에? 예, 디키 닭팜인가 뭐 이래서 제가 알기로 그 닭도 디키 닭팜에 닭도 의사 닭 해가지고 하는 거. 예. 진짜 공중보건이가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실제로 그 글을 많이 올렸었어요. 그게 사실 되게 오래전이라서 지금도 그분 본인의 자신이- 어머님이 하는. 예, 본인의 가족이 하신. 실제? 예. 그러니까 이제 소개로 이제 할인을 해주는 거죠. 이건 약간 동네 맛집 같은 거였는데 약간 제 느낌은 이제 소고기도 그냥 파는 데 말고 조금 좋은 데 가면은 얘가 막 빨갛고 약간 부드러워요 막 이러잖아요. 걔도 막 완전 선홍빛에 막 그러긴 하더라고요. 약간 싱싱하게 한가 봐요. 그거 저는 사서 먹은 거는 그런 거랑 이제 베이징 덕 같은 거 저희도 예전에 최근에 한번 먹었잖아요. 최근에 또 아주 핫한 데를 갔다 왔지. 네? 이름 뭐였죠? 이름은 덕후 선생 맞아. 거기도 있고 판교도 있고. 네, 강남에도 있고. 뭐 유재만 원장님이랑 저랑 이창기 원장님, 그다음에 동탄의 최호철 원장님, 또 잠실의 이종 원장님 가끔 모이는데 이제 한 명씩 이제 호스트로 음식점 정해서 가자. 근데 우리 또 최호철 원장님이 우리 사모님과 즐겨가는 데이트 코스를 처음에 우리 집이라 그래서 그냥 무슨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데인 줄 알았지. 비슷한 데인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딱 갔더니 막 술 마시고 막 음악이 막 나오고 막 분위기가. 아니 뭐 하여튼 음식도 맛있었어. 괜찮았어. 거기서도 촬영하면 좋긴 한데 너무. 거기는 소리가 뭐 거의 안 들릴 정도였어. 근데 여기 딱 서빙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교육이 무슨 옛날 호텔에서 딱딱딱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 오래된 집인 것 같기도 하고. 30년 넘었다. 40년 됐대. 아 진짜요? 딱 봐도 겉에서 봐도 아까 주차하시는 분이 여기 30년 넘었다 그러던데 40년 넘었어요? 그러면서 명동에도 원래 하나 더가 있었는데 거기는 50년이 넘었다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와 강남에서 그 정도 버티기 쉽지 않은데. 이런 데가 없지 뭐. 네. 오리고기 잘 안 드세요? 저는 이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저기 야채를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고기 아니면은 잘 안 먹어가지고 고기보단 그러니까 당연히 채소를 더 많이 먹긴 해야 되는데 고기 중에서 그나마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오리고기가 낫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똑같은 거 사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냥 구워서 하면은 삼겹살보다 나으려니 하고 이제 하면은 이제 뭐 좀 먹고 하는데 그것도 지겹대요 애들이. 이제 막 한번 진흙구이 한번 보여줘요 집에서. 근데 진짜 애들이 고기 많이 먹고 하면 소고기만 찾으면 정말 꼴찌. 그러니까 오리고기도 좀 먹어주고 해야지.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일단 이창기 원장님 거 좀 덜어놔야겠다. 그래야 돼. 진짜 그러네. 그거구나. 지금 유재만 원장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창기 원장님을 위해서 한 점 한 점 맛있는 부위를 골라서. 아유 요즘 맨날 늦으시네. 드시죠. 일단은 한번 먹어보죠. 이런 오리구이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약간의 향이 좀 있는데 되게 담백하긴 담백하다. 이게 살코기만 있는 것 같은데 요 안에 뼈가 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긴 하네요. 뭔가. 물론 이게 메인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진짜 한 자리에서 진짜 몇십 년을 하고 손님들도 계속 계시잖아요 지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했어요. 골드만보다 오래됐다고. 어디 뭐 정력과는 관련 없어요? 근데 뭐 찾아보면은 뭐 미네랄부터 해서 비타민부터 무조건 다 좋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먹으면 건강해지는 느낌은 맞아요. 오리 먹으면은 특히 진흙구이 막 이런 거 먹으면은 담백하고
저희야 뭐 비뇨기과 의사들이니까 그런데 아까 처음에 요도염 발기부전 얘기하셔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발기부전 이런 얘기 가끔 하시나요? 나올 때가 있나요? 고민을 쉽게 털어놓을 수가. 저희 지금 대본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우 진짜 되게 다양한 경우 많잖아요. 아, 그 생각 갑자기 그 항상 오시면은 하는 얘기. 발기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아니 그게 발기부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발기가 안 돼야지만 발기부전. 그러니까 나는 되긴 되는데 중간에 그냥 아니면 강직도가 내가 생각한 100%가 아니다. 그거는 발기부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발기가 좀 약하다. 근데 그게 약간 일련의 뭐 과정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유지 시간이 짧아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심해지면 이제 강직도가 떨어지는 쪽으로 가고. 저번에 그때 우리 옛날에 촬영할 때 원장님 그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아요? 와이프랑 할 때만. 이게 무슨 얘기였지 그게? 저희 뭐 진료 보다 보면 약간 난감할 때가 좀 있잖아요. 이게 뭐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비뇨기과가 뭐 예를 들어 성병도 그렇고 당연히. 예, 근데 그 발기가 그러니까 저도 조금 그때 이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런 환자분 얘기 듣고 나서 제 주위에 뭐 법 쪽에서 일하는 친구랑 얘기해 보니까 발기가 진짜로 안 되는 것도 이혼 사유를 할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남성분이 그 부인이랑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의 책임 사유가 이제 남성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부인 쪽에서 남편 쪽이 발기부전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위자료나 뭐 이런 거에서 좀 달라지는 게 있나 봐요. 이혼하기로는 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본인이 발기가 건강하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오신 거죠. 네. 근데 제 환자분은 아니고 다른 환자분이었는데 근데 아주 뭐 건강하게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결과지 가지고 가셨는데 사후에 이제 법원에서 또 뭔가 무슨 통지서가 와가지고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네, 병원 쪽 자료를. 그래서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분이 부인 쪽에 이제 또 소송을 내셨더라고요. 위자료 뭐 반원 소송인가 뭐 그런 걸 해서 나는 발기부전 아니라서 위자료를 그렇게 낼 수 없다 부인한테. 발기부전이니까 이혼 사유가 아니고 어쨌든 남편도 이혼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책임 사유가 있으면은 위자료 그거에서 좀 차이가 나나 보죠. 그러면 그 검진할 때 검사할 때는 그냥 그때 그걸 했어요. 사실 병원에서 발기를 뭐 시켜보고 의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경에 발기 유발하는 주사가 있어요. 예, 주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약간 반응을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음경에 이제 초음파를 대가지고 쉽게 해서 막 풍선에 바람을 불어야 되는데 잘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피가 잘 들어가시느냐, 속도 같은 건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뭐 몇 숫자로 아예 나와요. 그래서 몇 이상이면 이 정도면 충분히 발기를 본인이 이제 흥분만 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남성 호르몬 같은 거 그런 게 너무 떨어져 있나 혈액 검사 보고. 근데 그게 뭐 아주 건강하긴 하셨어요. 그분. 발기부전 환자분들이 보통 혼자 오는 경우도 많은데 진짜 같이 꼭 오는 경우도 꽤 있고, 물론 남자들이 오진 않겠지만은 여자친구랑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하고 오는 경우도 많고 손에 꼽히긴 하는데 이제 부모님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의 어머니께서 그래요. 여자친구랑 헤어진 이유가 이제 그거라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아들을 너무 민망하겠는데. 그래서 아들을 내 자신감을 위해서 따와서. 근데 뭐 결국은 심리적인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성인 분들 중에 꼭 항상 여쭤보면은 한 번 그거를 하다가 만약에 발기가 풀리거나 약한 경험을 하면 그 다음 관계할 때도 또 그 생각만 중간에 풀리면 어떡하지 막 어떡하지, 관계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자위할 때는 또 잘 돼요 막 이러거든요. 다 시민성인 거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제 심리적인 건지 아닌지 감별하는 게 그거 아침에 저절로 발기되는 거나 아니면 자유할 때는 괜찮은데 성관계할 때만 그러면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시민성이라고 찾아오시는 분들, 본인이 시민성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렇게 이제 한번 트라우마 비슷하게 겪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파트너가 새로 생겼을 때가 제일 많아요. 처음 파트너랑 한번 딱 겪고 나서 그 다음에 할 때도 계속 그거에 스트레스나 아니면 심리적 압박감 이런 걸 느껴가지고 대부분 약 주고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아까 어머니랑 온 것도 얘기했지만은 아버지하고 어머니 두 분이 같이 왔나? 하여튼 두 분이 같이 아이를 데리고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좀 몇 년 돼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두 분이 이제 애가 어릴 때부터 너무 싸우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두 분이 같이 오셨어. 내 기억에 분명히 같이 왔는데 우리 아이가 혹시 성 문제, 이 성적으로 좀 발기가 잘 안 되는 게 어릴 때부터 너무 우리의 그 안 좋은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그 여자를 만나거나 뭐 이런 거에서도 그럼 거의 이제 그런 게 연관이 있지 않을지. 해야 되는. 또 이제 저는 이제 파트너랑 좀 상의 좀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 예를 들어 뭐 하기 전에 전이 단계를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본다든지 자세나 이런 걸 얘기를 해본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면은 또 한동안 또 괜찮다고. 저는 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 같으면 잘 못할 것 같은데. 커플이 와서 남자친구 너무 발기가 안 된다고 오는 게 그러면 되게 진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너무 막 쭈빗쭈빗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 왔던 분은 거의 거의 이러고 계시고 여성분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뭐 검진을 하려고 여자친구분 나가 있을 때 검진하겠다고 검진해보니까 지금 여자친구하고만 잘 안 된다고. 그런 게 뭐 시민성이지 않을까. 네. 근데 진짜 아까 여자친구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많지는 않은데 뭐 영양제도 맞춰주고 막 옆에서 되게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혼자서 계속 오시는데 처음에 몇 번을 같이 왔던 적이 있었던. 잘 되세요? 발기부전약 복용해 본 적 있으세요? 부작용 같은 건 없으셨고. 그 부작용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네. 저는 딱 그냥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게 결국 음경의 혈관 확장제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얼굴에 올라왔을 때 딱 생각하면은 딱 그것들 거기 얼굴에 확장이 되니까 뭐 눈 빨개지고 머리 아프고 코 막히고 뭐 되게 울렁거리고 뭐 그런 것들. 근데 뭐 거의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이기도 하고 또 몇 번 복용을 하면은 더 안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처방할 때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약을 좀 바꿔주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를 전혀 부작용 없는 약으로 웬만하면 드시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혈관 확장이 진짜 여기에서만 딱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데서 이제 뭐 가슴이 답답하거나 뭐 토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거는 많지 않지만 대부분 이제 얼굴 빨개지거나 눈 근데 눈 충혈되는 거는 이게 본인이 거울을 좀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막 압통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연구 같은 것도 나왔지만은 뭐 눈 충혈이 되거나 이렇게 혈류가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경우에 장기간 복용하면은 뭐 망막 박리증이나 이런 것도 연관성이 있을지 모른다. 뭐 너무 이렇게 안 좋다고까지는 하진 않는데 그런 연구가 좀 나오긴 하니까 그래도 환자분들께 꼭 거울을 한번 보시라고 얘기는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약이 좀 좋고 세니까 몸에도 약간 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되도록이면은 딱 거기에만 좋은 거 그걸 드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교적은 하여간 그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이제 뭐 땡아그라랑 모알리스잖아요. 땡아그라는 이제 양리 작용상 같은 용량이라 하더라도 쭉 이렇게 단기적으로 확 올랐다 확 내려오는 게 있고 땡알리스는 이제 천천히 올라왔다 천천히 내려가니까 한 36시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둘 중에서는 땡알리스가 조금 같은 용량이면은 조금 부정이 덜하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처음 이제 드셔보시는 분들은 그거 먼저 드셔보시라고 얘기를 하죠. 나한테 맞는 약 하나 정도는 그래도 알고는 있는 게 난 이제 그 부작용도 없고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저는 또 그거 항상 좀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 혈압약들 중에서 발기부전제랑 같이 드셨다가 막 쓰러질 수도 있는 혈압약도 있거든요. 이게 혈관 확장제니까. 근데 이제 혈압약들 중에서 뭐 질산염 뭐 제제라고 혈관을 확장시키면 혈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류의 이제 혈압약이 여러 종류들 중에서 그런 종류의 약이 있거든요. 그걸 드시는 분은 그 약도 드시는데 이것도 드시면은 혈관 너무 많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아예 저혈압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거는 발기부전제 용법에 금기로 돼 있어요. 아예. 특히 혈압약을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물론 이제 그 약을 흔하게 드시는 건 아니에요. 혈압약들 중에서는. 근데 그거는 꼭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돼요. 뭐, 주로 그냥 일반 근데 너무 또 오해하실까봐 일반 혈압약에 예, 일반 혈압약은 괜찮죠. 예. 이제 심근경색이나 뭐 협심증 이럴 때 이제 드시는 약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조심하셔야긴 하셔야죠. 네. 양고기 나온. 네, 주세요. 네. 뭐 카메라 봐야지. 요건 약간 토마호크식으로 나오네요. 그거 맞나요? 토마호크 맞지 않아요, 이런 거? 조회가 없어. 기본적으로 제가 이간 줘서 그런지 다 즐기네요. 기본적으로는. 그 최근에 제주도에서도 몇 분씩 이제 계속 물론 예전에도 계속 오셨지만 몇 개월 전에 홀레 마셨던 분 약을 먹어도 안 된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소변은 이제 잘 보시는데 이제 소변은 해결했으니 발기력도 해결을 하고자 약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주사로 갔는데 네. 아주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게 병원마다 약간의 그 차이가 좀 있어서 그 약제가 네, 맞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도 이거 탈 수 있나요? 막 말씀하시는데 그냥 제가 서울 올 일 많으니까 올 때마다 가져갈게요 하고 이번에 한 20개 가져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주사로 하시는 거 이게 어떻게 주사를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펜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당연히 발기력이 떨어지면은 약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발기부전제를 먼저 드셔보시는 건데 근데 이제 잘 그걸로 좀 안 되면은 약간 뭐 말하자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식으로 이제 성관계하기 전에 약 대신에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게 약간 펜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띡 나와요. 음경에다 하는 거죠. 음경에다. 근데 바늘이 막 우리 이런 바늘보다 훨씬 얇아가지고 그러니까 빈 볼펜 껍데기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주사제를 이렇게 딱 넣어놓고 직접 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그거를 알고는 계시지만 주사까지는 난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 중에서 또 체외 충격파 하고 나서 좋아진 분도 있긴 있어요. 주사 뭐 찌르거나 이런 거 수술도 하기 싫다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왔다 그 체외 충격파를 하고 좋아지는 분도 있고 체외 충격파는 아시죠? 네. 음경에다가 혈관 증식도 시키고 혈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환자분 이렇게 누워 계시면 저희는 이제 그 부위에다가 통증은 약간 앞쪽으로 귀두 쪽으로 올수록 조금 더 민감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개인 차이가 있어서 좀 조절을 해드리긴 하는데 효과 있는 분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치료비 그 자체가 너무 고가다 보니까 많이 선뜻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진짜 했을 때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아마 계속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효과를 보는 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걸 또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말씀드리고 하기는 하죠. 말씀하신 체충격파는 1회 시술이 권장인가요? 그 일주일에 2번씩 해서 한 3주 정도를 해요. 몇 분 정도? 이렇게 탁탁탁탁 해서 300회를 5군데를 하거든요. 1,500번. 한 10분 걸리나? 또 시간을 재면서는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하고 가시고. 근데 와 효과 하나도 없었어.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없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그럼 어떤 분들이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체충격파는? 약을 쓰면서도 아주 만족할 정도는 아니고 약을 안 돼서 오시는 분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이 중에 뭐 관리 차원처럼 젊은 친구들도 한 20대에서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비용이 사실 앞자리가 이제 세 자리가 되는 그 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뜻 많이들 하진 않으시는데 그것도 치료 효과가 있긴 하니까. 그리고 또 뭐 연세가 70, 80 넘으셔도 파트너가 없어도 이제 본인 만족을 위해서 약을 타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뭐 할 건 아니고 그러면서 맞아요. 약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막.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쪽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발기가 되는 걸 자기가 느끼면 좋아진다고 하는 거죠. 아침에 그래도 조금 이게 하면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꼭 송광기까지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또 많이 보는 건 이제 호르몬에 너무 중요해서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보통 설명드리는데 물론 이제 호르몬의 작용은 되게 다양하긴 하는데 발기에 있어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풍선에 바람을 불려면 의욕이 떨어지는 보통 이제 많이들 이제
좀 약간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발기부전제 약 드시면은 성욕도 늘어나고 흥분도도 좀 늘어난다고 이제 약간 말하자면 이제 그 뭐라고 하냐 발정제 같이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거는 그냥 혈관 확장제고 내가 이제 똑같이 흥분했을 때 내가 이 정도 발기가 원래는 이 정도 발기가 된다 하면 그것보다 더 발기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발기부전제고 결국에는 그런 위욕이나 흥분도에 관여하는 거는 이제 호르몬이거든요. 보통 통상 이제 40대, 50대 정도 연세가 되고 하시면은 한 10%, 20% 정도의 분들은 실제로 그 연령에 비해서 호르몬 수치가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보충을 하면은 꽤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있고 여성분들은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갱년기에 대해서 막.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약간 폐경이 되시면서 급격하게 오니까 좀 많이들 이제 느끼시는 거고 남성분들은 이제 35세부터 보통 이제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오니까 약간 노화 현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발기부전을 사실 비뇨기과에서 얼굴 보고 짐작하기가 쉬운 질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뭐 얼굴 보고 이 사람 요도염인가 할 수는 없잖아요. 얼굴 보고 성병? 이럴 수는 없는데 딱 들어왔을 때 발기력이 딱 시작하면서부터 봤을 때 얼굴 딱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약간 눈빛이 좀 흐리고 이렇게 정말 피곤해 보이고 멍해 보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호르몬 낮은 경우 진짜 많고. 저요. 그래? 안 그런데? 저 낮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저는 딱 30대 후반 40 넘어가기 전에 진짜 너무 피곤하고 막 이래서 그러다가 조금 달라졌는데 주사까지는 치료까지는 안 하고. 이제 얼굴 보고 딱 그런 분들은 그 수치가 진짜 낮은 분들은 남성 호르몬 주사나 이런 게 있으니까 하고 나서 약간 뭐라고 해야지? 후회는 아닌데 왜 내가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이제 왔지? 하고 너무 좋다고 막 활력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이제 성에 관련은 있긴 하니까 되게 성적인 걸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관여한 게 되게 많아요, 진짜. 뭐 그냥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성욕 발기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뭐 활력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그 근육이 막 감소를 한다든가 뼈가 약해진다든가 또 막 배가 자꾸 나오는 것 같다든가 그리고 뭐 약간 우울증, 예, 그리고 뭐 기억력 떨어짐, 뭐 불면증 우리 그냥 다들 거의 다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보통은 이제 사실은 그 호르몬을 그런 증상이 있다고 비뇨기과에서 호르몬 검사해야지라고 생각은 대부분 안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당연히 발기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셔서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하고 호르몬이 실제로 낮으면 보충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딱 얘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발기에 대한 그런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냥 내 활력이 너무 좋아졌다. 뭐 예를 들어 골프 하는데 골프 비거리가 늘어났다. 예,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되게 막 드라마틱한 경우가 꽤 있어요 생각보다. 꼭 이제 발기뿐만 아니고 그래서 약간 뭐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40대나 50대 정도 되셨는데 이게 좀 힘이 빠져 보이고 이런 하면은 그것도 이제 주위 뭐 부인이 또 막 알아채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남편이 달라졌다고 생각보다는 진짜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느끼 너무 예민하다고 지금 막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맞아요. 요즘에 너무 막 짜증내고 진짜 남성 갱년기 아니냐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진짜 가끔씩 있는데 이렇게 아내분께서 갱년기인 것 같다, 뭐 예민하다, 뭐 호르몬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아직 검사도 안 하는데 그 남편분은 되게 주눅 들어 있어요. 막. 근데 막상 검사해 보면 또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다시 믿다가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나 아닌데. 괜한 오해 받지 마시고 검사해 보시면. 두 분이 진료 보신 환자분 중에 가장 멀리서 오신 환자분 있으세요? 최근에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 과테말라에서 정확히 여쭤보진 않았는데 뭐 사업을 하시는지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계속 거주를 하시다가 이제 요폐가 걸려서 소변이 안 나오니까 소변줄 차고 거기서 수술 못하고 바로 오셔가지고 이제 수술하신 거죠. 은근히 외국에서 사업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꽤 있으세요. 꽤 있으시고. 그러면 미리 이제 거기서 약간 조율을 하고 오셔가지고 오시면은 좀 빨리 뭘 하고 딱 다시 나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 문의를 미리 먼저 주시면 돼요.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이제 성병 같은 경우 중에 콘딜로마, 생식기 사마귀 이건 제거를 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뭐 사실 관리 같은 진료가 필요한데 정기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콘딜로마 같은 거는 20대, 30대에서 주로 생기니까
근데 그 나이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다니면 괜찮은데 외국에 유학 중인데 이제 방학 때만 돼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고 그 외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치료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안타깝기도 하죠. 그런 경우도 있고 곤지름이나 콘딜로마 치료하는 게 외국도 있지만은 군에 이제 입대. 근데 갑자기 이게 그렇게 진료 보다가 어디가 안 좋아요, 어디가 안 좋아요. 딱 군에 입대해서 이제 휴가 딱 나오잖아요. 어디가 안 좋습니다. 억양이 있대 갑자기. 괜찮습니다. 어이가 완전 바뀌어서 와가지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경우 있어서 있죠. 저도 저기 아프리카 선교 하셨었나? 하시는 분인데 현지에서는 도저히 약을 타기가 어렵다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들어오시니까 그냥 좋은 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약을 아무리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이게 제한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그 뭐 남용 방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뭐 많이 그러게 해도 그 한계가 있어서 약을 처방받기가 어려워서 수술하신 경우가 저도 몇 분 계셨어요. 약만으로도 치료가 되시는 분이 네, 약을 드시면서 지내셔도 소변은 잘 나오시는데 근데 보통 수술의 이제 장점들 중에 하나가 약을 끊을 뭐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제 그게 수술로 도움이 되는 만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저번에 정관보건 수술 유튜브 할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도 외국 분이셨는데 국제 결혼으로 이제 아내분이 우리나라 분이셨고 보건 수술을 계속 해도 느낌이 너무 이게 잘 나올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관이 너무 가는 분은 정말 가늘고 정말 딱 봐도 봉합하기 쉬울 정도로 튼튼한 정관이 있는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일단 결과는 저도 예측이 원래 안 되지만 특히나 이번은 더 힘들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어요. 했는데 이제 막 그때 글썽글썽 이미. 근데 이분이 딱 저한테 수술을 하고 딱 제한적이었어요. 날짜가 무조건 한 5주 한 달 뒤면은 무조건 외국을 나가야 되는 거기서 아예 거주를 하려고 딱 그 한 달간의 간격을 가지고 수술을 하고 한 달 정도면 한번 팔로우를 하고 확인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딱 했는데 정자가 딱 나오니까 와 이러는데 문이 딱 들어오자마자 나와 그러니까 그분 진짜 펑펑 울었어요 막 진짜 눈물 콧물 다 빼시고 진료실에서 근데 대부분 경우 다 제가 예측은 못하지만은 그냥 나오면 그냥 잘 나오네 이렇게 하지만은 그분은 수술할 때부터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남편분은 뭐 우리말은 못하시니까 이제 통역을 막 해주시는데 옆에서 나온다고 핸드폰 주세요 핸드폰 막 찍어드리고 정자 찍어드리고 좋은 소식까지 있으면 좋겠네요. 아이라도 생기셨으면 유튜브에 댓글이라도 달아주시면. 저희 그래도 영상에 있던 댓글이 몇 가지 있었으니까 한두 개만? 발기부전약은 내성이? 저는 내성은 없는데 그 심리적으로 없으면 불안한 건 생길 수 있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요. 의존성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뭐 한 1, 2년 전에 잘 드시다가 한 2년, 3년 지나서 계속 먹는 약인데 요즘엔 좀 안 듣는데 내성이 생겼나? 그건 다른 원인을 좀 찾아봐야 돼요. 호르몬의 문제인지 그렇죠. 내 생활이 뭐 너무 피곤하거나 뭐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발기부전이 하나의 진단병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 발기부전은 하나의 증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발기력이 약하다 그 얘긴데 그럼 이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 제가 환자분께 항상 말씀드리는데 기침을 하면은 기침이 나오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발기부전도 발기력이 약한 이유를 찾아야지 무조건 이거면 끝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약이 시간이 지나서 안 들으면은 약이 내성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발기부전약을 반만 먹어도 됩니까? 적게 드시면 그만큼 뭐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부작용이 덜할 뿐이지 뭐 그걸로 만족스럽게 발기가 된다고 하면은 뭐 적게 드신다 문제될 건 없죠 뭐. 이제 저도 발기부전약을 하나 제가 가지고 있어서 처음 먹을 때는 좀 혹시나 또 안 먹어봤으니까 그럼 좀 그렇잖아요. 뭐 발기가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진짜 이에다가 살짝 이렇게 긁었거든요. 반응이 나요. 그러니까 괜찮은 분들은 그렇게만 해도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반알이라는 말은 사실은 기본 용량의 반알인지 저용량의 반알인지 건 없지만 본인이 드셔보시고 조절을 할 수는 있어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쪼개 드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너무 세면은 정말 여기가 약간의 통증 아니야 뻐근한 정도로 발기가 된다 그러면 약이 좀 너무 센 거고. 마지막, 약을 먹고 소변이 잘 나오면 전립선 약을 안 먹어도 되나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이 대부분 전립선
전립선 비대증을 좋아지게 하는 거는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오면 그거 잘 나오게 하는 약이니까 예, 거기 지금 댓글처럼 뭐 소변만 잘 나오면은 굳이 뭐 전립선 비대증 약을 안 드셔도 될 수도 있는데 그 본인이 느끼는 증상과 객관적으로 이제 소변 속도나 잔뇨에 문제가 있는지는 또 다른 얘기라서 그렇죠. 예, 객관적인 지표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불편한 게 없어도 내 몸의 기능적인 뭐 방광 기능이나 콩팥 기능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하에 뭐 그래도 된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저도 그런 환자분들도 꽤 계세요. 실제 저희 예전에 영상도 있지만은 타달라필 5ml 저용량은 진짜 전립선 비대증에도 쓸 수 있게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과 동시에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좋게 할 수 있는 약일 수 있죠. 하나만 더 합시다. 복제약도 효과가 있습니까? 거의 저는 복제약 아닌 약을 요새 거의 처방을 안 해서 다 오리지널은 거의 처방을 안 해서 저도 대부분 복제약만 처방을 하고 환자분들도 대부분 복제약들을 많이. 예, 근데 이제 약값이 너무 차이가 또 나고. 예, 너무 많이 차이 나가지고 근데 뭐 사실 난 옷이나 이런 것도 난 명품 아니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나는 오리지널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복제약도 충분히 가격 대비 가격에다가 효과가 좋으면 정말 일단 성분 자체는 뭐 같은 성분이기는 하니까 예, 만드는 공정에 뭐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환자분 여시 모시느라 못 오신 이창기 원장님께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요. 우리 PD님께서 너무 아쉬워하시네요. 옆방에 막 불이 지금 꺼지고 있고. 비뇨기과에서들 6번째 촬영. 오늘 진짜 너무 아쉽고 PD님 표정에서 아쉬움이 정말 줄줄 흐르고 계시는데 저희가 뭐 편하게 뭐 맛집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저희가 실제 진료 현장 그리고 환자분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이나마 전문성이 있게 그런 내용을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찍으면서도 촬영하면서도 이게 정말 재미가 있을런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맨정신에 정말 재미있게 봐주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집에서 혼술하시면서 그냥 가볍게 좀 봐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볼 게 없을 때 그냥 주무시기 전에 잠자기용으로라도 재밌게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궁금하신 거나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촬영할 때 준비를 해서 내용도 더 풍성하게 또 그 댓글에 맞는 내용도 알차게 준비를 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신 말씀? 구독, 좋아요. 한번 제대로 한번 해주시죠. 아무튼 다음에 더 재밌게 비뇨의학과 내용으로 좀 흥미롭게 재미있게 가볍게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가볍게 비뇨의학 지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게 준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